자, 유전에 관련된 용어 중에 일단 자, 우성과 열성의 희망을 멘델이 최초로 정의를 내렸죠. 네. 자, 멘델 이전의 과학자들은 뭘 받아들였다고? 혼합설을 받아들였다고. 멘델 이전의 과학자들은. 멘델은 그러니까 아빠가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비율을 이제 완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게요. 완두는 싸고 저렴하고 그죠? 근데다가 한 세대도 작고 자손도 많이 나. 그래서 통계 처리하기가 유의미해. 좋다고. 오케이. 그래서 멘델이 그런 식물인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자 완두의 형질 중에 모양에 대한 형질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 모양이 둥근 완두야. 모양이 주름진 완두. 두 형질을 완전 순종을 얻어내서 순종. 일부러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한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면 순종인 둥근 거랑 순종인 주름진 것들을 실험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잡종인 거랑 실험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순종들끼리를 결혼시켜서 자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지를 보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멘델 이전에 혼합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멘델 이전에 혼합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랑 만나면 무조건 반반이 표현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둥글다가 요만치면 주름질. 오케이?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믿었었다고 멘델 이전의 사람들. 근데 멘델이 실험을 해본 거죠. 야 과연 진짜 그럴까? 그래서 한쪽 텃밭에서 자 순종을 얻어내서 순종. 무엇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 유전 용어. 어떤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 무엇이 순종이야? 순종은? 유전자 같은 거. 그치. 순종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한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 인자가 똑같은 거.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한 형질에 대한 유전 인자. 한 형질에 대한 유전 인자를 다른 말로 대립 유전자라고 해. 대립 유전자. 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동일한 탑. 오케이? 그래서 아빠한테도 둥근 걸 받았고 엄마한테도 둥근 걸 받았고 오케이? 아빠한테도 황색인 걸 받았고 엄마한테도 황색인 걸 받았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TT처럼 이렇게 쓴 건 여기 특정 위치 그 위치에 이거에 대한 형질이 놓여있다는 걸 표현해주고자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 왜 이게 T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잖아. 중간에 졸다가 선생님 저 T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T를 표현한 게 아니라 염색 4를 표현한 거죠.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상동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상동 상태. 상동. 부계와 무게로부터 각각 받은 상동 상태를 표현한 건데 부계와 무게로부터 각각 받은 게 동일한 유전인자를 받은 경우가 순종. 오케이? 자, 잡종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유전인자가 한 형질에 대해서 아빠는 둥글게, 엄마는 주름지게 서로 다른 걸 줄 수 있죠. 오케이? 나도 아빠한테는 뭐 A를, 엄마한테는 B를 이렇게 물려받았거든. 그지? A, B형. 오케이? 자, A5도 있을 수 있고요. 혈액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우린 그걸 잡종이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다 all everybody 순종이다 잡종이다? 잡종이다. 그렇지 잡종이다. 잡종이다. 왜냐면 하나의 형질만 갖고 있진 않잖아. 형질을 여러 개를 갖고 있거든. 그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혹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나는 똑같은 걸 받았다 하더라도 예? 키 크게를 똑같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립 유전인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순종일 확률이 너무 낮죠. 없어요 거의. 그죠? 대부분 다 잡종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순종과 잡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봤고, 그래서 온전하게 멘델이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확정을 지으려면, 그죠?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 건지 반반, 그지? 반반 실험을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닐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려면 이 한쪽 텃밭에다 온전히 순종인 자손의 순종인 모양이 둥근 애들만 태어나게 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완두를 심었어. 심어가지고 콩이 나왔어. 꽃이 핀 다음에 콩이 피니까. 꽃이 핀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열매가 이제 식물의 진짜 베이비들이야. 그래서 태어나게 했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는 둥글게 태어났는데 여기도 또 둥글게 완두 콩이 태어났는데 여기서 둥근 줄 알고 심었던 이 콩에서 살짝 주름진 것들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한다? 뿌리채 뽑아서 버린다. 왜? 순종으로 고정화시킨 집단을 이용해서 이 순종의 둥근 거랑 순종의 주름진 것들을 온전히 수정을 시켜야지만 자손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형질을 주게 했지만 자손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아봐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순종인 텃밭만을 꾸리는 작업을 한 몇 년에 걸쳐서 했어요. 이거 한 7세대. 7세대, 7세대 정도. 그래서 막 열심히 혹시 주름지게 나오면 뿌리쳐서 뽑아 버리고 얘네들끼리 다시 자가 수분을 시켜가지고 또 여기서 자손이 나오게끔 한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또 주름진 게 혹여 나왔다. 그지? 그러면 너도 뽑아버리고. 오케이?
그래서 동일하게 온전히 순종인 둥근 것들만 나올 수 있는 텃밭을 몇 년에 걸쳐 실험해가지고 순종인 형질로만 고정시킨 텃밭 하나를 만들고요. 둥근 형질. 이렇게 작업한 거와 유사하게 또 무엇도 주름진 것도, 그죠? 이렇게 작업한 것과 유사하게 주름진 것도 몇 년을 거쳐서 오로지 주름진 자손들만 나올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켰어요.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순종인 주름진. 그래서 D-Day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 꽃이 피었겠죠? 그래서 암술대가 있고 수술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각각이 이제 꽃이 피겠지. 오케이? 여기 주름진 거에서는 자, 꽃이 딱 피면 꽃가루가 있고, 그죠? 얘네들 자체의 암술대가 있어. 암술대. 그다음 여기 수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꽃가루들이 있겠지? 그 꽃가루를 본인이 본인 거에 수용되지 못하도록, 그죠? 여기 있는 수술. 이 주름진 거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야. 쉽게 말하면 정자. 주름진 정보만 가지는 일종의 정자를, 그지? 자, 꽃가루 막 긁어 모았어. 오케이? 왜냐면 이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주름진 걸 둥근 거에게 완전히 주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꽃가루를 막 긁어 모았어. 꽃가루 모음. 그죠? 그 다음 저기는 어떻게 할까? 저 꽃이 피었을 때, 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뿅뿅뿅. 자, 그리고 암술대가 있고 수술이 있으면 본인의 둥근 거에 대한 정자의 꽃가루가 본인한테 셀프로 가서 실험에 오차가 생기게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우리의 목적은 주름진 걸, 그지? 주름진 꽃가루를 어디다가 주름진 향수를 둥근 거에다가 묻혀줘서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하는지를 볼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저 꽃가루들, 저 꽃들을, 자, 저 수술들을 다 몽땅 뽑아버렸어. 네? 쪽집게로 다 뽑아서 없애버리고, 그지? 암술대만 놔뒀어. 암술대만. 왜? 여기 자체는 N 핵상에 둥근 난세포가 이 안에 대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둥근 난세포와, 그지? 여기 주름진 형질에 대한 꽃가루를 긁어 모아서 얘를 이렇게 묻히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작업을 서로 다른 유전 형제들끼리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제들끼리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가수분이 아니라 타가수정이라고 해요.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아이들끼리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는 것들끼리 만나게 한 거야. 그랬더니 결국 여기 있는 꽃가루를 내가 긁어모은 꽃가루 여기다 붙여줬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떤 꽃가루가 지금 주름진 게 여기 묻었죠. 여기는 둥근 거고. 오케이? 그럼 거기서 자손이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생긴 열매들이 어떤 모양의 열매들이 태어나는지를 봤더니 죄다 콩깍지를 열어봤더니 다 둥근 아이들이었어. 헐. 다 둥근 아이야. 오케이? 분명 내가 주름진 걸 묻혀줬거든. 뭐지? 내 작업이 이거 지금 공으로 날라간 게 아니라 분명 내가 묻혀준 작업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태어난 애들이 다 뭐만 태어났다고? 다 둥근 거. 이런 실험을 동일하게 한 7번에서 10번 정도를 좀 더 많이 했어요. 내가 혹시 실험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난 분명 주름진 걸 묻혀줬는데 왜 주름진 게 안 나오지?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네 지금. 반반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네. 둥근 것만 나오네 라고 하는 걸 얻어낸 거죠. 동일한 실험을 완전히 몇 번 해서. 이렇게 태어난 첫 번째 세대를 우린 뭘 합니까? F1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자손 제1세대, 잡종 제1세대라고 해요. 자손 제1세대. 그래서 자, 여러 번의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멘델이 그걸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과학자니까. 그래서 어떤 이론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 실험을 통해 관찰값을 얻어냈고 그 관찰값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뭔가로 확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자, 아마도 자, 우리가 확인했었을 때와 다르게 뭔가 한 형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지배적이고 조금 덜 지배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한 형질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 사이에 좀 더 지배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려받았을 때, 자, 여기에는 얘에게 온전히 둥근만 줬고 얘한테 주름진 걸 줬잖아. 그지? 얘가 지금 주름진 걸 물려받았고요. 주름진. 얘는 둥근 원래 있었고 그것들을 분명 하나하나씩 갖고 있었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갖고 있었을 때에 근데 표현되기는 둥근 것만 표현됐잖아. 아마도 이 한 형제를 결정해주는 이런 유전인자들 사이에
우성과 열성, 조금 더 지배적인 거, 덜 지배적인 그런 우열의 관계가 있어서 반드시 서로 다르게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형태에서 겉으로 표현되기는 뭐만 표현될 거다. 우성인 표현력만 겉으로 드러난 걸 거다. 이 세대에는 안 표현되지만 주름진 걸 갖고는 있지만 언젠가 표현될 리는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케이? 뭔가 지배적인 형태만 태어나서 이 나타난 형질을 우리는 우성 형질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주긴 줬지만 그 F1 세대에 표현되지 않은 형질을 우린 그걸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최초로 내용 정리를 해준 거야.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개념을. 근데 이 우성과 열성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지배적인 거 아니면 덜 지배적인 것 이렇게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뭔가 내가 좀 열등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섯 개 손가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여기 엄지손가락 밑에 엄지와 같은 게 하나가 더 달려있는 육손이가 있어요. 오케이? 그 육손 6개의 손가락 하나에 조그마한 더 다른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그 형질이 5개만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에 대해서 이걸 우린 다지증이라고 해요. 다지증 하나가 더 있는 경우를 다지증이 이 단지증 5개 손가락만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우성 형질입니다. 오케이? 오히려 우리는 열성 형질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 표현형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얘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엄지손가락 하나가 까딱까딱 잘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 우등생과 열등성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이런 개념들, 순종의 형태에서 F1 때 표현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로 우성과 열성을 기준 정의 내린다는 것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맨델이 얘기했던 우열의 원리면, 근데 우열의 원리 우성이 표현된다. 지금은 처음에 맨델이 얘기했을 때는 이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이제는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모든 유전 양상이, 모든 어떤 그 생물의 유전 양상이 다 우열의 원리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경우는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유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유전 케이스도 있더라고. 어떤 게 경우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해서, 중간 유전 우리 혈액형 타입도 비슷해요. 혈액형 타입 A라고 하는 거에 결정짓는,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 A 타입의 당 단백질을 발현시키냐 아니면 B 타입의 당 단백질을 발현시키냐, 오케이? 또는 이 둘 다도 아니냐, 이 세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어 사람은. 대립 유전자 혈액형에 대해서, 오케이? 세 종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래서 혈액형은 또 중간 유전과는 약간 달라. 중간 유전을 품고 있으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유전이긴 한데, 자, A와 B라고 하는 두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없어. A와 B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없어서 아빠한테 A 받고 엄마한테 B를 받은 경우, 자, 아까처럼 서로 다른 대립 유전 인자를 받으면 둘 중에 우성만 겉으로 표현됐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유전되는 유전 양상을 따른 유전도 있고, 오케이? 자, 그렇지 않은 형태로 A, B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둘 다가 공동으로 발현되어서 A 타입의 당 단백질도 발현이 되고 B 타입의 당 단백질도 발현이 되고 이 두 타입이 다 발현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자, A, B형은 그래서 A 유전자와 B 유전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없어. 오케이? 쌤이야.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둘 다가 쌤이라고. 우열의 관계가 없이 둘 다 균등 발현되는 공동 우성 형태.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맨델은 이 완두콩을 가지고서 대립 유전 형질 7개를 다 알아냈어. 키에 대해서, 아니면 색깔에 대해서, 아니면 콩의 위치에 대해서, 아니면 꽃의 위치에 대해서 다 7가지의 대립 형질을 이렇게 다 우열의 원리에 따라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완두콩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제안했던 이 우성만 F1 때 다 표현이 되네 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니까 아싸 하고서 엄청난 걸 발견해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코렌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분꽃, 완두콩이 아닌 분꽃의 꽃 색깔을 서로 교배를 시켜봤더니 이 분꽃의 꽃 색깔이 이러더라는 거야. 어떤 거를 교배를 시켰더니 붉은색 순종꽃하고 흰색 순종꽃을 예측을 해놓고 결혼을 시켰죠. 붉은색 순종
아까와 같이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순종들끼리를 결혼시켜야 되니까 순종의 붉은색 꽃하고 분고 순종이 순종인데 붉은색이 아닌 흰색 꽃.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색깔이 F1 때 표현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실험했겠죠. 그래서 표현이 만약 붉은색이 나오면 붉은색이 우선 흰색에 대해서, 그치? 흰색이 F1 때 표현되면 흰색이 붉은색에 대해서 우선 형질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했었을 거라고.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어떤 색깔? 이 두 개가 믹스된 거와 같은 분홍색 색깔의 분꽃이 태어나질 않는다. 몇 번의 실험을 해도 분홍이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실험이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할 게 아니라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뭔가 새로운 유전 형태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우열의 관계가 명확해서 우열의 원리가 따라가는 형태도 있고, 두 개가 공동 발현되어서 두 개가 믹스된 형태의 색깔을 따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붉은색 순종하고 흰색 순종에 얘네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켜서 오케이? 얻어냈더니 붉은색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레드 흰색이니까 화이트 오케이? 근데 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여기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죠. 우리가 감수 분열 이미 배웠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 다음 자손들에게 각각 가서 너도 붉은 걸 갖고 있고 두 개, 너도 흰 거를 두 개 갖고 있고 이런 자손이 태어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주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줘요. 그게 우리 감수 분열이었으니까. 그래서 F1이 엄마한테는 붉은색 하나 받고 아빠한테는 하얀색 하나를 받았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대문절 W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붉은색 팔레트에 흰색 팔레트가 섞여서 색깔이 핑크로 나오는 것 마냥, 이렇게 핑크로 나오는 것 마냥 분홍이가 나올 거다라고 한 거죠. 오케이? 그런 유전 양상을 따라가는 형태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열의 원리라고 설명된 거죠. 법칙이 아니라 이제. 오케이? 그리고 이건 분꽃은 최초로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형태의 유전도 있더라는 걸 알아낸 거죠. 중간 유전. 사람의 유전도 마찬가지 ABO식형의 AB형도 비슷하더라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시 멘델로 넘어와서 분명 뭘 줬는데, 주름진 걸 줬는데 자손체 1세대 때 뭐가 나왔어? 둥근 개만 나왔어. 둥근 개만. 그러면 얘는 언제 나와? 주름진 인자는 나오기는 할 거야? 궁금해서 이 F1들끼리를 자가교배시켰죠. 자가교배라는 건 같은 유전 인사형들끼리 결혼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1이 대문절, 소문절. 여기도 대문절, 소문절. 겉으로는 둥근한두. 자,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공부하는 것에 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사람 유전을 공부하는 포인트가. 자, 얘가 둥근한두. 둘 다 둥근한두들끼리 결혼했는데 느낌상, 자, 겉으로는 둥글게를 결정해주는 게, 그치? 겉으로는 둥글게를 결정해주는 게 이렇게 그냥 뭐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아마 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에 한 쌍으로 한 형질을 결정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이 F1은 뭔가 잠재적으로 주름진 인자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 분명 내가 주름진과 여기를 줬었으니까. 그치만 둥글게 나온 거고, 그치? 그래서 멘델이 생각할 때 아마도 여기서 자손을 만들어낼 때 두 종류의 생체세포를 만들어 줄 것 같았던 거야. 오케이? 겉으로는 둥글게 나왔지만, 오케이? 표현은 둥글게로 표현이 됐지만 분명 내가 주름진 뭔가를 묻혀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 서로 순종인 아빠와 유전 인자형이 다르게, 얘는 순종이잖아? 근데 얘는 잡종이잖아? 유전 인자형이 다르게 주름진 거에 대한 대립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한다면 두 종류의 대문자 R만 가지는 생세포나 소문자 R을 가진 생세포로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 줄 것 같고, 그죠? 자가수분이니까, 자가수적이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얘네들끼리를 뭘 시키게 되면, 교배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서, 그죠?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고, 쟤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그죠? 맞죠? 얘도 두 종류를 만들고, 쟤도 두 종류를 만들고. 그럼 그들이 만나는 확률에 의해 이렇게와 이렇게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오로지 4개의 타입 중에 딱 한 개만 주름진 형태의 형질의 완두가 태어날 것 같았던 거야. 오케이? 그래놓고 실제 F1들끼리를 결혼시켜서 나온 자손에
표현형의 비를 봤더니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왔는데 야 얘가 278개면 오케이? 얘가 한 89개 정도로 그치? 대충 때려잡으면 얘가 300개 돼? 100개 대충 때려잡았을 때 그치? 3대1의 분리비가 적용이 되죠 3대1 내가 예측을 해서 계산을 때려놓은 거와 똑같은 3대1의 분리비 우성과 열성의 표현형의 비가 3대1의 분리비가 태어나잖아요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1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 예측과 맞아 떨어지게끔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 형제를 결정하는 거에 한 쌍씩 각 개체마다 있을 건데 그 한 쌍씩이 모두 다 그 다음 자손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한 쌍씩 중 하나씩 분리되어서 이때는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고 얘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드니까 그들이 만나는 확률에 의해 얼마? 25% 확률로 열성인 아이가 드디어 태어나는구나 분리되어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법칙이야? 분리법칙이야.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그치? 분리법칙은 이 3대1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분리법칙인 게 아니고요. 3대1의 수치가 나와서 분리법칙인 게 아니고 분리법칙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감수 분야, 생식세포 분야. 한 쌍을 이루고 있던 것 중 하나씩 분리되어서 두 종류의 생세포를 잡종인 아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가 분리법칙입니다. 단순히 3대1을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잡종은 두 종류의, 잡종에서는 두 종류의 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자, 그럼 이 분리법칙의 개념을 뭐로 이어서 가봅시다. 사람으로 이어서 가봅시다. 사람으로. 자,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할 때, 자,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다 유전용어 설명했어. 순종, 잡종, 우성, 열성. 오케이? 표현형은 한글로 나타내는 게 표현형이야. 둥근 안두다, 주름진 안두다, A, B형이다. 에? 또는 뭐 색깔이 보라색이다, 흰색이다. 한글로 표현해주는 게 그게 표현형이고, 그지?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주는 거, 그게 유전자형이야. 알파벳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형태가 유전자형. 나는 너네들에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설명했지만 뭐 이렇게도 써도 유전자형이에요. 얘는 순종의 유전자형, 얘는 잡종의 유전자형.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걸 다 그대로 팩트로 믿으면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를 닮아서 태어났다라고 인식들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의 겉으로 나타난 그 표현형이 그대로 자식에게 나타나야지만, 오케이? 나타나야지만 엄마 아빠, 그 집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그 집 자식 맞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가요? 봐요. 엄마 아빠가 둥근 안두였어요. 그죠? 둥근 안두였었어요. 겉으로는 이 엄마도 둥근 거, 이 아빠도 둥근 거. 그죠? 둥근 안두 밑에서 주름진 안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죠? 엄마 아빠 표현형을 안 닮은 자식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얘들아, A형하고 A형 밑에서 O형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A형하고 A형인 엄마 아빠 밑에서 O형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그게 유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의아해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A형하고 B형 사이에서도 O형이 태어날 수 있고요. A형하고 B형 사이에서도 A, B형도 태어날 수 있어요. 전혀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고요.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게 주 메인이었고요.